매일 차트를 보더라도 전날 밤 뉴스 하나의 방향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가격보다 뉴스가 먼저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이슈들이 몇 개 포착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를 봐야 할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 1억 1천만 달러치 비트코인 1045개를 새로 샀다고 합니다. 원화로 계산해보면 1490억 정도 되네요.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유한 비트코인은 무려 58만 2천 개인데 이쯤 되면 거의 비트코인 ETF처럼 보일 정도예요. 평균 매수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단순히 싸게만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비트코인을 단기 매매용이 아니라 장기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명확하다는 거고, 이걸 통해 기관들이 축적 전략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세일러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심리적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약 10만 5천 달러에 샀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 근처는 이 시장에서 지지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셀러도 이 가격에서 샀으니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각 옵션 데스크에선 강한 움직임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옵션 시장에서 11만 달러 구간에 콜 스프레드가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콜 옵션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는 어느 구간까지 오를 거라고 특정 가격대를 설정해서 베팅하는 방식이고요. 즉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근처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의 조건은 뭘까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그럼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해둔 숏 포지션들이 대략 15억 달러, 원화로 2조가 넘는 규모가 강제 청산 당할 수 있어요. 즉 손절매가 자동으로 나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트상의 지지선, 저항선도 중요하지만 경제지표 발표 시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파라과이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이건 그냥 트위터 글이나 루머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살바도르 이후 또 다른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또 한 번 나왔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직접 제도권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바로 끌어올릴 재료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BTC 가격에 직접적인 펀더멘털 자극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내일 당장 오르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비트코인이 점점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달러를 주로 쓰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통화가 약하고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선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 디지털 화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먼저 움직이면 그걸 본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즉 파라과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인식이 투기성 자산에서 공식 통화 대안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어서 미국 입법부 쪽 소식도 하나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AP랑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미국 민주당 의원 16명이 공화당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대한 절충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의견차가 커서 좀처럼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엔 양당이 손을 잡은 거라 통과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돼요. 그럼 이번 수정안에서 핵심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10억 달러 이하 규모로 발행하는 업체는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에서만 규제를 받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복잡한 연방 규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두 번째는 미국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을 꼭 담보로 보유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진짜로 안전해요 하고 증명하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믿고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겠죠. 그럼 이게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앞으로 미국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훨씬 쉬워지고 그만큼 달러가 더 많이 온체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RLUSD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그 돈들이 디파이로 이동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새벽 6시쯤 SEC가 주최한 공개 토론회 디파이 앤더 아메리칸 스피릿이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디파이를 미국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주제로 열린 회의였는데 무려 4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고 업계 인사, 학계, 법률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핵심으로 나온 질문은 탈중앙화된 플랫폼이 규제를 어떻게 따를 수 있냐는 거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SEC가 그냥 다 증권이라고 몰아붙였겠죠. 특히 겐슬러가 SEC를 이끌던 시절엔 이런 식의 강경한 입장이 더 확실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구조, 즉 코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언급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제를 따르라는 게 꼭 중앙화된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디파이 토큰들은 언제 SEC가 칼을 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계속 따라붙었죠. 근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진짜로 SEC 기조가 좀 유해지고 있나? 이런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SEC 입장이 정말 달라진 건지는 오늘 오후에 회의록 전문이 공개돼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쐐기형 패턴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로 살짝 빼서 시장의 매도 심리를 흘린 다음에 곧바로 치고 올렸어요. 보통 이런 걸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움직임을 보시면 아주 강하고 빠르게 상승이 나와졌죠. 제가 어제 중요하다고 체크해드렸었던 구간은 모두 돌파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큰 흐름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증거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우선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죠. 거래량만 꾸준히 들어와 준다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후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같은 고점 부근 혹은 이전 고점보다는 더 올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맥D 지표도 준수합니다. 이평선 이격이 벌어지면서 히스토그램 양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테죠. 우선 피보나치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 저항 예상 구간은 2.618 구간인 117K 부근입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짧게라도 저항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눌린다면 어디를 진입 타점으로 기다려볼만 하냐? 제일 안전방으로는 109.6K 부근을 지켜주는 거지만 여기보다는 한 칸 더 아래 108.4K를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하고 원하는 자리까지 오셨을 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현재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장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수 소식부터 옵션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파라가이 SEC, 미국 상원 이슈까지 하나씩 정리해봤고요. 마무리는 차트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뉴스 하나, 숫자 하나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매일 체크하고 움직일 자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급하게 따라가기보단 어디서 기다리고 어디서 빠질지 이 전략만 명확히 잡고 가셔도 하루 흐름에서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좋은 내용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